나온 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보니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날 이 국무회의 원래는 이제 시간도 좀 전이었고 사실은 그날 결정이 그렇게 되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미리 준비해왔던 아마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 대행이 요번에 이제 무안에 내려가서 좀 결심을 굳혔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지난번 한덕수 대행에게도 지금 정부 내 인사들이 엄청나게 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압박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이 한덕수 대행도 본인도 원래는 처음에는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네. 임명하는 게 필요하고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그래도 9명을 하는 게 어떤 정도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또 일부 장관들 특히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한덕수 대행에게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에도 최상목 대행이 그때는 이제 부총리였죠. 이거 임명 안 하시면 이 경제가 큰 위기에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요 환율이 뭐 1,500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일단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왜냐 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을 싹 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지만 자칫하면 진짜 IMF도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당시에 한덕수 대행한테 총리님 이거 하지 않으시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고 장외에 지금 시위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임명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한덕수 대행이 그걸 책임을 떠넘기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 대행이 이번에 그거 본인데 소신도 있고 근데 무안에 내려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그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까 제가 하던 얘기 좀 더 이어서 해보면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게 되면은 지금 6명 체제에서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아직 6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중에 한 명이 반대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설령 그 반대했던 한 명이 돌아서서 6명으로 했다고 쳐요. 네.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그래도 기각이 됐다면 이거를 그 탄핵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데 승복이 되겠습니까? 승복이 안 되죠. 승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거의 이제 뭐 내전 수준의 이런 좌우 충돌, 해방 공간에서 좌우 충돌로 인해서 뭐 여러 명의 뭐 김구, 여운형, 뭐 장덕수, 뭐 이런 분들 다 암살되고 뭐 했잖아요. 네. 그와 거의 그 유사한 거기에 준하는 이런 내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제는 망가지는 거죠. 특히 금융시장 환율 뭐 이런 거는 망가지는 거죠.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네. 이거야말로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지금 기조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 탄핵당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계엄 찬동이 되는 겁니다. 네. 계엄 찬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뭐 신년 여론조사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7대3 아닙니까? 7대3. 그렇죠. 네. 예, 70%가 넘습니다. 예, 탄핵 찬반 하고 보면 대략 한 7대3 정도예요. 그럼 그 여론이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뿔난 민심이 7쪽으로 가서 더 붙을 확률이 크고요. 네. 이러면 이게 국가가 완전히 뭐 그 중심 없이 아수라장이 되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에
저는 정말 천만다행은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거. 그렇죠. 저는 정말 이거는 그나마 하늘이 내려준 정말 중요한 저는 이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의 사태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있었다든지 살상이 있었다든지 정말 실탄이라도 한 방이라도 쏘았다라면 이거는 정말 국가가요 완전히 진짜 그냥 아수라장으로 빠진 그렇죠. 겁니다. 근데 그나마 2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이지. 네. 근데 이 비상계엄을 일으키면서 그 정도의 어떤 이 후과를 몰랐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비상계엄을 치른 게 1979년도 바로 이제 5.18 사태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에요?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 인명이 맞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이 탱크가 들어오고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고 칩시다. 네. 비상계엄이.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그냥 조용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원식 의장, 뭐 이재명 다 이 연금돼서 구속돼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원님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도 배신자로 취급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구속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몰려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몰려 나오면 그거 어떡합니까? 네. 해산을 어떻게 시켜야 되죠? 총으로밖에 해산을 못 시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자꾸 계엄 찬성하시는 분들 이거 계엄을 우습게 하시는데 이 계엄이라는 거는요 정말 국민의 어떤 이 기본적인 권리를 총으로 일단 막는 거예요. 있을 수 총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네. 쏘야 되는 겁니다. 음.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거 지금 감당한다고 제2의 계엄 일으키는 사람들 제일 먼저 도망갈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1980년 그 5월에는 광주 그러니까 5.17 비상계엄 확대 그러니까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그 다음해인 1980년 서울의 봄 네. 뭐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다른 지역은 다 그래서 집회 시위가 다 진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유독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도나 수준으로 봐서는요. 네. 특정 지역만의 그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아우,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럼요. 끔찍한 사태가 네. 벌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렇죠. 이미 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요 너무나 차이 납니다. 그때는 뭐 신문 이것 방송 이거밖에 딱 막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SNS 뭐 이런 것 때문에 급속히 이 번져지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나 만약 희생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계엄 이거 이야기를 진짜 쉽게 하시는데 무슨 통치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번에 비상계엄은 이 계획을 한 것은 실제로 이게 지금 탱크 부대 다 출동시키려고 그랬고요. 다 인신구금 시키려고 그랬고 1차, 2차 구속 대상자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것 좀 생각하시고 비상계엄 찬성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친척과 본인의 자식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그냥 놔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거를 김용현 장관이나 이 사람들이 그게 그냥 쉽게 통제되리라 생각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체포조가 있어갖고 우선적으로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을 수방사의 그 지하 벙커에 구금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그 노상원 등등이 야구방망이하고 뭐다 준비해 놨더만요. 네. 성관이 그다음에 노태학 성관위원장 불러다가 다 조져가지고 막 그 부정선거했다고 토서를 받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방송국 장악하고 뭐 하면 그렇게 해갖고 그대로 갑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1979년, 1980년의 대한민국입니까? 네. 이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그런 구상을 해요? 이게요, 제가 솔직히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이 체포가 돼서 한 일주일 동안을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무런 연락이 되지도 않고 그 대공분실이라는 데가요. 여러분 옛날에 아마 박종철 죽었을 때
그 욕조 있고 뭐 저기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양동. 딱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일주일 동안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고 거기서 진짜 좀 정말 심하게 고문도 당하고 이런 걸 해보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이 일어났으면 구속 이번에 잡힌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저 지하 방카에 넣어놓고요. 다 그런 방식으로 이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체계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가 진짜 일주일 만에 그때 가족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도 가능했는데 지금은요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요 정치인들 또 주요 활동가들을 뭐 체포영장 없이 정상적인 사법 체계의 작동 없이 그 계엄사령부의 뭐 포고령으로 이걸 어디다가 구금을 하고 뭐 한다? 그 국제사회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요즘에요. 요즘 그 2024년에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화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는 못 만들어요. 네. 만화 영화를 만들어도 그래. 어떻게 그런 망상을 할 수 있었는지. 예. 특히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도 그런 저희들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 헌법재판관 이 임명 이 문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이 뭐 통치권인데 뭐 잘못했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대예요. 6명 중에서 1명만 지금 하면 살아올 수 있다. 뭐 나폴레옹도 아니고 말이죠. 다시 살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국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에 다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승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어떤 법리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받아왔던 이 상식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에 제일 제 뇌리 속에 남는 게 모든 분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암만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자체가 이게 뭐 어떤 그 사회의 상규라든가 이런 데 벗어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뭐 가타부타 얘기하고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뭐 비상계엄령을 발동했겠느냐. 그거 말고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 뭐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정당했기 때문에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니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처럼 그걸 임명하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됐다?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봐야죠. 네. 자,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 때 장관들 일부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 김태규 지금 방통위원 이제 직무권한대행, 뭐 김태규 방통권한대행은 뭐 거기서 사표까지 제출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여당의 반응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당도 지금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이제 사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금 그럴 자유와 그럴 상황인가요? 지금요 대통령실 참모들은 진짜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도 모자랄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도 직무유기고 아니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신원식 안보실장이나 대통령이 이런 행동하는 거 몰랐단 말입니까? 정말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 게 참모들의 핵심적 역할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못 막은 자들이 이제 와서 그냥 이거 통과하니까 이제 사표 쓰겠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요 사표 낼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의 지금 이 국정 운영을 어떡하니 끌고 나가야 되는 임무만 있는 것이지 그들은 사표할 이유가 낼 수 있는 자유가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참모로서
나는 몰랐다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 지 한 7, 8개월뿐이 안 되는데 네. 느닷없이 그 또 외국의 미국의 그 고위 외교안보 참모들하고 프리토킹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본인이 안보실장으로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증언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에 당시 김영현 경호처장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8월 16일이었습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용산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네. 경호처장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새로 지명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뭐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신원식 안보실장은 눈치 당연히 챘을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또 군은 움직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 뭐 저 수방사, 그다음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방사 뭐 이진우,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뭐 곽종군 수시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갖고요. 그런 거 등등. 그리고 뭐 저 삼청동 안가에서도 뭐 저녁 먹으면서 의기투합하자 이랬고 대통령 관서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3명의 사령관들을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 알만한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진짜 이 참모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당일날 안 가르쳐 줬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의 움직임, 흐름, 생각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면 어떻게 하든지 막기 위해서 당과 협조를 해서라든지 또 귀뜸을 해주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의 책임인데 비상계엄 이후에 정진석 실장 나가서 한마디라도 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석고대죄의 사람인데 헌법재판관 이거 임명했다고 지금 사표를 낸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면 도대체 그 지금 참모들이 꿈꾸는 게 뭐죠?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신원식 안보실장, 그다음 밑에는 김태호 차장,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외교 안보를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군의 움직임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최소한 알면은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하고 아니면 정말 미국에다가 이 상의를 하고 그렇죠. 뭐 정말 그 여당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그런 행동들을 좌절시켜야 되는 임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미국은요, 그 이제 위성 정보라든가 각종 신호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군의 동향, 우리 군 중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주요 인사들의 동향 같은 게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 징후를 발견을 한 거죠. 네. 12월 3일 그 직전에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전부터 발견을 하고 여러 차례 우리 관계 당국에 문의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린 몰랐다? 네. 저 그거 그 액면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정말 이 참사가 일어나고 경제가 지금 거의 뭐 힘들어지고 요즘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장사 안 돼서 문 닫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요, 기업들이 아마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요, 지금 이 저희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방송사들은요, 지금 대대적인 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얼어붙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 이게 다 지금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에 따르는 현실적인 피해가 우리 지금 국가 경제와 이 그 개인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막고 해결하고 해야 될 게 참모들의 역할이고 이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지금 이거를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맡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보란 듯이 사표를 써요? 뭐 잘했다고요? 뭐 떳떳하다고 지금 사표를 씁니까? 그러니까요. 사표 쓰면 뭐 다 해요? 집에 가면 끝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집에 가서 그냥 자기들 집에 가면 다 돈 있고 다 하니까 그냥 살면 끝이에요? 그게 공직의 책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수습하고 하려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다음에 좀 쉬다가 또 국회의원 되자고 또 나와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저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했다 그러는데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지금 최상목 대행에게 지금 공석인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장관은 임명해도 되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이런 이중잣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편법, 꼼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무조건 뭉개고 뭐 하고 버티고 존버 정신으로 버티다 보면은 뭔가 뭐 이제 6명 중에 1명이라도 그 탄핵 찬성 안 하면 살아 돌아오시고 극적인 부활을 해서 그래갖고 계엄령 한 번 더 하나요? 그래갖고 계엄령 한 번 더 하려고요? 예. 참 오늘 저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게 진짜 이게 옛날에 정말 우리 나라 공직자들이 보면 그래도 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행동들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권력이 있는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진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이 돌격 앞으로 했던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나 이 대통령실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고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게 전체 국민들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무슨 지금 영향이 플러스 요인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최대행이 뭐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행이 얼마나 고심이 컸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한덕수 대행도 정말 저는 분노감이 드는 게 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도 안 지고 떠나버리고 왜 이 밑에 있는 또 경제부총리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떠났는지 정말 그동안 총리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분인데 마지막 공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만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용산을 보고 판단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후배한테 떠넘겨지고 갔다? 그래갖고 지금 본인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진짜 이 공직에 그 평생을 했다라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최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도 뭐 이게 지금 그 자리에 한시라도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책임감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거를 또 최대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오늘의 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저 행동들 저는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공직자로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